채널 I. 아까 우리 그 가공을 하면은 GMO DNA가 다 파괴된다고 우리 최평론가 말씀하셨는데 열처리, 그게 사실인지가 하나 궁금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찌됐든 우리가 매일 먹잖아요. 식용유, 뭐 간장. 그게 GMO가 좌우지간 관련된 건데 그렇게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궁금하고 그럼 답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우리가 GMO 우리가 이제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연구자들은 하는 얘기가 특히 아까 제가 GMO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생산하는 게 제추의 저항성입니다. 글라이포세이트인데 그 글라이포세이트가 처음에 저도 1990년대 글라이포세이트 제추 저항성 감자 품종을 개발했고 2006년에 특허를 냈으니까 저도 GMO 개발자입니다. 한때는 개발자였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제추제가 커피의 카페인보다도 그 독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농약인데 그렇게 독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치면은 잡초는 다 죽는데 식물은 살아있고 토양에도 아무 피해가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구자를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작년에 밝혀지기는 투웨이 발암 물질로 이제 글라이포세이트가 밝혀지면서 발암 물질.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에 이 물질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안전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1년 전에 GMO 반대 강연을 하게 되고 왜냐 그러면 그러한 그 위험성이 수백 편의 논문을 통해 갖고 이미 글라이포세이트가 인체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게 안전하다 했기 때문에 안전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특히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2015년에 살충성 그 농약이 글리포세이트가 그 발암성 물질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안전한 물질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20년 동안 이제 약간 발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GMO 식품들을 모르게 삼시세끼 먹은 거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MC께서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 이 GMO 제추제 저항성 유전자라는 것이 그러면 남아 있느냐? 그러면 그 유전자가 들어가면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항상. 예,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코스염 유전자가 있는데 코스염이 안 나면은 그럼 유전자가 발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살 꼬마애가 코스염이 안 나는 것은 유전자는 있지만은 유전자가 발현되는 시기가 안 맞은 거죠. 단백질이 안 만들어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유전자가 들어가서 콩과 옥수수에서 그 제추의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습니까? 발현되면은 문제는 그게 이제 거기서 유전자도 들어가 있고 그게 단백질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먹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소화기관을 통해서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남아 있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간장이나 뭐 기름류 같은 경우는 정제 과정이 없어진다고 하지만은 또 일부 연구에서는 그 글라이포세이트는 없지만은 거기 AMP라는 그 유독 물질인데 그것도 독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제 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너무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냥 한마디로 교수님은 GMO가 인체 해롭다는 거 지금 판단해서 반대론자로 돌아섰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게 유전자가 남아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복잡한 그렇게 설명하시면 없다고 하는데 듣고 실제로 이런 거죠. 쉽게 설명하기가 이런 거죠. 제가 병원 갔더니까 의사님이 이렇게 청진기 보더니 감기약 줬어요. 근데 일주일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있다가 큰 병원 갔더니 암이라고 진단 나왔어요. 이런 거죠. 내가 청진기로 했을 경우는 이게 실제로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완전 표시대 할 때 그 기준이라는 게 어떤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검사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담배 여기 애호가 있지만 몸에 해로울 수도 있고 정신 건강에 또 좋을 수도 있고 담배는 그러나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국가에서 팔잖아요. 그럼 GMO가 나쁘다는 의견도 있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GMO가 그럼 몸에 나쁜 거를 왜 그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저 과학자들 다 전부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것도 조금 있겠지만 좋은 점이 또 있으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미국의 FDA에서 완전히 승인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인정한 것도 있지만요. 그럼 미국은 미국 사람들은 다 발암 물질 다 먹이는 게 국가 정책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20년 전에 우리가 글리포세이트라 이런 GMO를 했을 경우는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학자들 믿기에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20년 지나고 2015년에 그렇게 투의 발암물질로 나왔기 때문에 미국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미국 과학자들이 뭐 어떤 자료에 보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런 거죠. 미국 과학자들 저도 학자지만은 연구비는 대부분 기업에서 줍니다. 기업이 누굽니까? 몬산 같은 기업이 바로 연구비를 주고 그 자료를 그러면은 받아서 논문을 내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래서 몬산토 장학생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실제로 밝혔지만은 그 많은 학자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다 몬산토의 근을 아래서 연구를 받는 학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그걸 다 믿기가 어렵다는 나 거죠. 이 양심을 대목에서 팔았네. 양심을 나는 팔았네. 이렇게 이제 인류의 순진한 미래. 사람들이 잠깐만 양심을 팔았네. 원자바오 씨 같이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이 자칫하면은 이게 뭐지 큰 뭐 위험인 줄 알고 나는 지난번 광우병 사태가 지금 연관이 돼요. 오늘도 아무것도 안 먹어야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이어트 광우병 해야 되는데. 사태로 죽은 사람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때도 PD 지적하고 나서서 온 나라를 발칵 뒤집혀 놨는데 이런 순진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온 국민들이. 근데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식중독으로 죽은 사람들은 1년에 몇십 명 나와요. 그럼 회 먹고 죽은 사람들. 글쎄. 그런데 뭐 한국에- 이렇게 너무 호들갑 떨 필요 있냐 이거야 한국에 나는. 광우병이 확산되지 않아서 사람이 안 죽어서 유감이에요? 아니 저렇게 배고고 있어. 아니.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는 거 아니냐 이런 죽어야 얘기야. 마땅한데 아니 안 죽어서 유감인 건 아니죠. 아니 미국 그런 얘기는 아니죠. 미국은 무슨 거기는 그러니까- 저 국민들 다 죽어도 된다고 자,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을 해요. GMO에 대해서도 저도 좀 아마 어쩜 의견이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렸을 비슷하다면서 왜 시비를 걸고 나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GMO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했어요. 그때 GMO는 뭐냐면 괴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간 결합을 통해 갖고 뭐 슈퍼돼지가 나타나서 막 도시를 짓밟고 또 무슨 그 수박이나 뭐 감자 같은 게 뭐 산만하게 나오고 뭐 그런 거. 그 사람이 먹으면 이상해지고 뭐 그런 거잖아요. 식충식물 이런 게 네. 사람 잡아먹는. 근데 그런 만화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어도 되나 보다 뭐 지금 미국의 사례를 들듯이 듣는데 제가 임 선생님은 처음 뵙지만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그거에 인생을 헌신한 사람들은 괜한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애가 걸린 문제예요. 그러면 GMO에 대해서 경각심을 지금 경각심을 이렇게 고취시키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황을 쭉 흘러오다 보니 그 경각심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는데 저는 선생님한테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GMO 식품을 그냥 크게 문제 없는 듯이 섭취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 얘기를 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아까 얘기 중에 발암물질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식품을 섭취해서 암이 유발된다는 것도 굉장히 논쟁 중이더라고요. 그럼. 왜냐하면 암이 왜 생기는지를 아직 아무도 모르거든. 키가 작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이 식품을 먹으면 암에 걸립니다. GMO 의자네. 의자가 GMO네.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GMO의 효과예요 이게. 그대 앞에만 서면 몬산토가 옛날 DDT를 개발한 회사 아닙니까? DDT가 그 당시 개발했을 때 DDT가 인체 해롭지 않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 기업의 어떤 윤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이 과거에 만약에 깨끗하고 정당하게 사업을 했으면은 그 새로운 글라이포세트가 안전하다 그러면 믿을 수 있지만은 그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경우 그게 못 믿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한 것 중에 보면은 우리나라 기준이 문제라는 거죠. 아까 이제 뭐 혼입률 얘기하시는 비혼입률 그 얘기 뭐냐면은 유럽은 0.9%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아주 0%가 있습니다. 우리는 3%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우리가 라면을 수출했다가 거기에 지금 GMO 검출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 라면 큰 회사가 지금 낭패를 당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원료를 수입할 때는 넌 GMO였습니다. 3%니까 3% 안에 있어도 2.9%도 넌 GMO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어서 보냈더니만 유럽은 0.9%입니다. 그러니까 2.7%도 0.9%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만 나와도 그렇습니다. 커트되는 거네요.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우리가 적어도 유럽 기준은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네. 채널 I